자,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2절 도시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굵은 1번 국토계획법은 특광시군 체계로 운영한다 라고 돼 있고,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핵심 내용들이죠.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칠판 보시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과 그러니까 개발행위는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개발행위 허가도 결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즉 개발행위가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그러니까 그걸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도 전체에 미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미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 산 할아버지가 산 깎는 거는 그 특별시, 광역시, 시군 우리의 생활 단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도시군은 특광시군이고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이 특광시군을 도시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일상적으로 사는 도시가 이제 달라지니까 그걸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작은 1번 도시군은 특광시군이고, 2번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도시지역은 도관농자 넷 중에 하나이고요. 3번 도시와 시골, 도시와 농촌은 그러니까 구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청 체계가 있고 그 아래 표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토계획법에 어느 자리에서는 특광시군만 한다. 보시죠. 관청이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광역에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도지사 아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다음에 도지사 아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왼쪽은 특광시군만 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도시군이니까요. 그 세부적인 항목들은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고, 그러니까 뒷내용들을 아셔야 되니까. 또 하나는 오른쪽 그림은 특광시군이 하는 게 기본이고 그 윗사람도 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구청장, 특광시군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빠지게 되는 거죠. 구청장은 국토계획법에서는 중심축이 아니라고요. 구 단위는 생활 단위가 아니니까요. 근데 여기를 묶어서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라고 부르게 되겠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나오면 특광시군만이 아니라 윗사람도 한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각각 항목에서 보도록 하시죠. 다음 굵은 2번 도시군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 내용이죠. 도시군 계획 전국 163곳 각각 특광시군마다 그 개발과 보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계획 세워야 된다라는 취지지, 도시군 계획이라는 단일 문서는 없다고요. 표로 보고 계십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요. 특광시군의 그러니까 개발과 보전에 대한 큰 그림, 20년짜리 큰 그림, 500쪽, 800쪽 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요. 그러니까 특광시군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세부적인 결정들을 얘기하는 거고, 1년에 1000건, 5000건, 심지어는 10,000건, 20,000건까지 결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그러니까 문장으로 보면 동그라미 1번 도시군 계획이란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러니까 3번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정비는 개발된 곳을 정비하는 거니까요.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용 등등등에 대한 다음 계획을 말한다. 앞글자 용용용 입지 기계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것 갖고 출제 횟수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용용용 입지 기계정은 곧 보실 도시군관리계획 그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하고 재산권에 영향 미치니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그 절차를 거쳐야 된다.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된다.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다.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요것들도 이제 차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까지가 한 덩어리이고, 그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한 덩어리이고, 기반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또 한 덩어리이고, 그 세부적인 차이들이 있긴 합니다. 지금은 이제 큰 지정 표현 어떤 핵심적인 것만 짚도록 하고요. 세부적인 건 뒤에서 보여주셔야 되겠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지정 변경만 합니다. 지정 변경만 하면 행위 제한 내용은 법, 시행령, 조례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거기에 대한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거기에 대한 계획까지가 도시군 관리 계획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선 구역을 지정하고 그곳에 대한 개발 방향, 행위 제한 내용을 담은 도면, 계획까지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도면까지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 공익사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익사업 세 가지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사업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 도시군 계획 사업은 공익사업 절차에 따른다. 첫 번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각각마다 도로 만들 위치, 개발 사업을 할, 그러니까 신도시 만들 위치,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할 위치를 정한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지는 절차들이 각 법의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보셨고요.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작은 세부적인 사항들은 보도록 하시고, 그 중에 관련 조문에서는 나머지 내용은 지금은 읽어도 큰 초점은 안 되겠고요. 도움이 안 되겠고, 다 해당하는 자료를 보시는 게 낫고, 기반시설만 한 가지 보시죠. 관련 조문의 작은 6번, 기반시설. 기반시설이란 다음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가지 시설군, 가나다라, 마바사, 그 다음에 53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생활에 필요한 53가지 시설들을 기반시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3번, 상하 행정계획 사이의 관계. 계획에 아래 거, 위 거, 더 위에 것이 있습니다. 아래 것은 위 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의하실 거 하는 건 하나는 위 것이 없으면 세우면 되고 위 것이 있으면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시 굵은 3번 내용도 그 뒷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쉽게 이해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략하고요. 다음에 4번,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국토계획법에 그러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동그라미 2번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 3번에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법마다 전문가위원회를 두고 있고 대부분 그 위원회의 심의, 즉 최종 심사를 거쳐 주요한 계획, 주요한 정책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로 뽑은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그다음에 선거로 뽑은 시도지사, 또 선거로 뽑은 시장구수 구청장이 있죠. 이들이 도시계획 전문가여서 뽑은 거 아니잖아요. 시행정, 도행정을 잘 하려니 믿고 뽑은 겁니다. 이쪽 분야에 대해서 아주 깊은 내용은 잘 모를 수 있죠. 그래서 각 분야, 건축에 대한 분야, 도시계획에 대한 분야, 주택 문제에 대한 분야,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고 그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두고 있고요. 그 위원회에서 최종 검토를 하고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국토계획법, 개발법, 도시정비법까지는 같이 여기서 이어지고 있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건축법에도 건축위원회, 주택법에서 빠져나간 다른 법에 있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농지법에 이름이 길죠. 무슨 심의회 등 각각 전문가 기구들이 있습니다. 다음 가시죠. 자, 이제는 2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국토교육법의 전체 큰 틀, 새로운 용어들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이제 보신 거였죠. 도시군, 특광시군, 그건 계속 알아두셔야 되고, 전국 163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그 다음에 도관, 농자, 대한민국 모든 땅은 개발이냐 보전이냐에 따라서 도관, 농자, 4가지로 구분되어 있다까지는 잡아두셔야 되겠죠. 자, 다음에요. 그러니까 2장,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제1절,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세운다는 게 있고요. 그 1절 굵은 1번 위에 표가 2개가 있는데 먼저 위표에 그러니까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을 보도록 하시죠. 보시면 취지는 이거죠. 지금 도시군이 기본이잖아요. 이게 중심이죠. 그러니까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163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세 글자 뭐라고 하고요. 도시군에서는 그 해당 특광시군을 어떻게 운영할지 20년짜리 큰 그림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운다. 또 전국 163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도시군에서는 그 도시와 군을 그러니까 시와 군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그러니까 세부적인 1년에 1000건, 5000건 결정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근데 모든 문제가 칼로 무자르치 딱딱 끊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여기저기 같이 묶어서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특히 공원이나 녹지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이쪽 시, 그러니까 두 개의 시가 있는데
그 외곽 부분에 연접해 있는 붙어 있는 그 공원 아니면 그 녹지 그 자리를 어떻게 할 건지 양쪽에서 같이 계획 세워야 되죠. 낙동강이 있는데 낙동강 흘러오는데 그러니까 위에 있는 데서는 막 거기서 공장을 지어서 막 폐수를 뿜어내리고 아래에서는 그 물을 마시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 강에 걸려 있는 곳들은 같이 모여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둘 이상을 같이 묶는 겁니다. 둘 이상을 광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지방에도 있겠습니다만 수도권에도 광역버스가 있죠. 광역버스가 있는데 광역버스에 앉으면 자리가 막 엄청 넓어요?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광역버스는 버스가 한 2대만큼 커요? 2배 크기만큼? 그런 거 아니죠. 하나의 시 안에서 다니는 거는 시내 버스인 거고요. 이 시, 저 시, 2개의 시를 3개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그것이 광역버스인 거죠. 둘 이상이 광역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2개 이상을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특별히 정하는 거죠. 광역 계획권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광역 도시계획 그 둘 이상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은 예외인 거죠. 특광시군이 아닌 예외, 필요할 때만 정하고 그렇게 정해진 곳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뭐 차이점 내용은 지금은 생략하도록 하죠. 두 번째 표에 그 절차가 있는데 뭐 절차도 지금 보시기에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봐가실 겁니다. 얘네들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관청에서 뭔가를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선거로 뽑은 어느 시장이 그 시민,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합치면 243명이 되는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즉 시도지사, 시장군, 수구청장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을 자기의 그 임기 기간 동안 최대의 일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두 명, 그야말로 나쁜 한두 명, 자기 이익 챙기고 그런 걸로 그 권한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까 징역에 보내야 되죠. 그래서 징역기간 그 몇몇 한두 분보다는 좀 많네요. 몇 명이냐면 130명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징역 들어간 지방자치단체장이 130명인데 아무튼 뭐 한두 명보다는 많네요.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은 열심히 숫자가 좀 적나요? 아무튼 대부분의 분들은 열심히 하겠지만 일부 못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일부 못된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를 할 거냐고요. 우리가 선거로 뽑았는데 물론 주민 소환 제도는 있습니다. 참 쉽지 않죠. 지금까지 한 건도 없으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이들이 뭔가를 결정하는데 그 나쁜 방향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절차로 이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마다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 우리의 시험의 주된 초점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그 절차는 그래서 뒤에서 보도록 하시고 굵은 1번 광역계획권, 양과 1번 지정.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둘 이상 특별시광역시 특특 시군의 공간구조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특특 시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셋째 줄 필요한 경우에만 지정하는 겁니다. 예외인 거죠. 필요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는 거고요. 우리나라에 10군데밖에 없습니다. 첫째 줄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마지막 2개 점이요. 두 번째 점, 둘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1개 도 내에서 둘 이상 시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다음 쪽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양과 2번 지정 절차 가지고는 시험 나온 적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굵은 2번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돼서 그림이 하나, 둘, 셋, 넷, 4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만 이해하시고 나시면은 그 다음에 핵심적인 단어 그냥 건수순 건국도 그러면 다 끝나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기본 내용이 이해가 안 된 채로 앞 글자를 따서 외워도 그게 뭐요? 다음에 응용이 안 되는 거라고요. 지금 제가 이 그림에 세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하시죠. 보시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청이요.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광역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 다른 도지사가 있고
그러니까 도 아래 시와 군, 또 도 아래 시와 군이 있는 거죠. 이렇게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기가 경기도고 여기가 충청남도라고 보겠습니다. 도시군이 기본이니까 A시, B시, C시, D시 각각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근데 특별하면 둘 이상을 묶는다고요. 여기 A, B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 C, D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누군가가 지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노란색이요. 그러니까 A, B는 여기 경기도 안에 있잖아요. 경기도 안에 있는 A, B니까 A, B 같이 계획을 세워라. 여기는 같이 묶는다 라고 하는 걸 누가 정하겠어요? 도지사가 지정을 하겠죠. 도지사가 지정을 했으니까 누가 같이요? A와 B, 시장 군수가 같이 계획을 세워서 도지사에게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C와 D가 있죠. 경기도의 C가 충청남도의 D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여기는 어쩌 하는 쪽에서 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보다도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디 명절 때 자주 보시는 거예요. 시 할머니, 시 어머니, 그 다음에 며느리들을 이렇게 보시자고요. 그런 관계죠. 남성분으로 보면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뭐 그런 관계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그 급이 있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는데 CD가 계획 세우는 거 아니죠. 국토부 장관 지정했으니까 CD가 하면 도지사 섭하죠. 이 경우에는 이쪽 C를 대표하는 경기가 도지사와 그다음에 이쪽 D를 대표하는 충남도지사와 도지사가 공동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게 어디에 속해 있냐는 거죠. 하나의 도에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하고 시도가 다르면 광역시와 포함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시도사가 다르면 더 윗사람이 지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상 전체가 제일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을 그러니까 누군가가 수립해서 윗사람의 승인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수립해서 윗사람의 승인을 받는다고요. 자, 그런데 그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게 누구였냐면 지금 보셨듯이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과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지정한다.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하고 도가 다르면 그러니까 도보다 더 윗사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권은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지정한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는다. 됐습니다. 권수승 권국도인 거죠. 권수승 권국도로 됐습니다. 권수승 권국도가 됐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으니까 그 아랫사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해서 그러니까 위로 올려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도지사가 지정했으니까 도지사 아랫사람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해서 그 윗사람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표에서 이어지는 거죠. 권수승 권국도에서 국토부 장관 지정했으니까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서 국토부 장관 승인 받는다. 도지사가 지정했으니까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해서 도지사 승인 받는다. 이런 표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 우선은 권수승 권국도. 권수승 권국도가 무슨 얘기냐고요. 권수승은 좀 이따 보시고 권국도. 권은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을 한다. 요 대목은 이제 다음에 또 한번 보시죠. 또 그 다음 또 한번 보실 거고요. 계속 보시니까 곧 이해하시게 됩니다. 이 관청의 이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이 틀 자체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소로 쓰는 매번 쓰고 있는 주소입니다만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곧 간단한 내용으로 아시게 됩니다. 네 번째 표는 이제 요 내용을 다시 이제 풀어서 얘기한 건데요. 뒷 문장과 관련됐으니까 뒤에 문장으로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17쪽에 계속 이어지는 양과 1번 정의. 동그라미 1번 정의.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큰 방향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쪽 강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큰 방향. 내일 모레 당장 뭐 수질 검사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아닌 거라고요. 큰 방향입니다. 동그라미 2번.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청 내부에서는 지침으로 작용하지만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비구속적 계획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국토계획법의 대부분 계획 수립 기준, 구역 지정 기준
기준은 이 중에 제일 윗사람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양과 2번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권수승 권국도였으니까 국토부 장관 아랫사람 시도지사가 원칙, 도지사 아랫사람 시장군수가 원칙이죠. 그런데 국가개혁과 관련되면 국토부 장관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수립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다음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1-1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나 광역도시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계획 세워 오니라 정해줬죠. 오니라 세 글자 몇 년요? 3년요. 3년 안에 승인 신청 들어와야 되는데 3년 지나도록 안 들어오면 기다리다 지쳐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한다. 2-1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누가 지정을 했어요? 도지사가 지정을 했죠. 그러면 그 아랫사람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2-2번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으면 계획 세워 오니라 세 글자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이 없으면 도지사가 기다리다 지쳐 도지사가 직접 수립한다 라고 하는 거죠. 먼저 동그라미 2번, 3번 더 나가는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양과 3번 조정 신청 공동으로 수립 하다 보니까 항상 이러저런 갈등이 생길 수 있죠. 좋은 거는 내가 먼저, 나쁜 거는 네가 이렇게 할 거잖아요. 나쁜 거 받아왔다가는 다음 선거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뭔가를 하다 보면 좋은 게 들어서면 나쁜 것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서로 나쁜 거 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양과 3번 그 양과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3번도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윗사람 같이 와서 앉아주시죠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요. 양과 3번 조정 신청과 조정 동그라미 1번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 같이 하려고 앉아있는데 맨날 싸우기는 하네요. 위에서 내용 잡아주시죠. 올릴 수 있다고요.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둘이 얘기하다가 안 됐는데 갑자기 한 명만 뽀로로 달려와서 나 쟤랑 얘기하기 싫어요. 덜컥 받으면 안 되잖아요.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직접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3, 4 생략하고요. 양고로 4번 승인, 권수승, 수립해서 윗사람이 승인을 하는 거죠. 아래에서 수립해서 올라왔습니다. 기본은 그렇죠. 위에서 승인한다.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까지가 있죠.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과 이 수립의 흐름까지는 수립 승인까지 전부 다요. 권수승 권국도만 조금 더 익어지시면 다들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시죠. 양과 5번 수립 승인 절차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립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승인하냐라고 하는 거죠. 계획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절차로 이 관청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먼저 양과로 5번의 표의 둘째 줄을 보시면 계획을 세우려면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지금이 어떤지도 모르는 채로 앞으로 그냥 뭐만 하고 싶네. 그거는 계획이 아니라 그냥 꿈이죠. 강아지 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이 어떤지 알아야 되죠. 지금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청, 도청, 강당에서 이러저러한 대학 교수들, 단체 사람들 또 아니면 방청석의 주민들까지도 같이 앉아 있고요. 강당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하는 것을 공청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이 기본 틀이 있었죠. 중앙정부로, 중앙 권력으로 보면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구분하는 거였죠. 또 역시 지방정부에서도요.
구분을 해서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겁니다. 지방 약속을 정하는 지방의회, 그다음에 지방의 행정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는 지방 판사를 선거로 뽑고 있지는 않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견제를 받으라고요. 또 이쪽에서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승인 신청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승인을 할 때 덜컥덜컥 하는 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들과 얘기를 하고 그것을 협의를 한다고 하고요. 관청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심사,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승인해서 내려보내주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예산 5억 8억, 이 과정을 거치는데 2년 3년 과정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심지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계획 세워 오니라 승인 신청 하는 데만도 3년을 잡아주잖아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신중하게 세우라고요. 기초조사 하는데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이 들게 되는 거죠. 그 배경은 그러하고 이제 이 절차의 그냥 이 흐름만 잡으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은 딱 거기까지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제 처음 나온 계획의 절차이고 그 다음 계획마다 계획의 성격에 따라서 계획 한두 가지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특히 공청회, 도시군 기본계획도 공청회 두 번째 칸이요. 그다음에 그런데 도시군관리계획은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니까 주민의견 청취. 이건 주민들은 방청석에 앉아서 구경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 얘는 직접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요게 주된 차이이고 공청회가 이색적인 겁니다. 특별한 예외이고 거의 대부분은 주민의견 청취로 가는 게 많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다음 내용들을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이 절차도 또 글자 따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와 비슷한 절차들이 계속해서 50번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뭐 한 번 들으시면 절차를 50번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외우시게 되죠. 근데 못 외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2번 들으면 되죠. 그럼 100번 들었습니다. 못 외우면요. 3번 들으면 되죠. 그럼 150번 들었습니다. 그러면 돼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지도자 시장구수는 광역주의를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경제 사유나 토지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 전환 사항 중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 지도자 시장구수는 광역주의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 토론을 통해서 일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당사자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냥 자료 수집으로 그런 성격인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공청회를 둘째 줄 공청회로 주민과 관계 전문가라고 되어 있지만 주민에게 방청석에 마이크를 줄지 말지는 마이크를 줄지 말지는 그 진행자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시도지사 시장구수는 광역주의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군 의회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괄호 내용은 그냥 그림으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림으로 설명드리는 게 더 낫습니다. 경기도, 충남이 있고 아까 있었던 그림이죠. A, B, 그다음에 C, D가 있습니다. 여기에 A, B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누가 지정을 했어요? 도지사가 지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랫사람,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 C, D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누가 지정을 했어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했죠. 그러니까 권, 국, 도이잖아요. 그런데 C, D가 직접 계획을 세우면은 중간에 있는 도지사 섭하잖아요. 누구는 봐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CD가 직접 세우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C를 대표하는 경기도지사, 다음에 D를 대표하는 충남도지사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리는 거죠. 그런데 경기도지사가 A 지역 현안도 모르는 채 가면 안 되죠. 충남도지사가 D 지역의 절실한 민원을 모르는 채로 가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충남도지사를 만나러 갈 때, 야, 나 충남도지사 만나러 가는데, 니네 쪽에 어떤 얘기가 더 중요한 거지? 어떤 것이 더 관심이 커? 그것도 내가 반영을 해서 얘기를 할게.
얘기를 듣고 가라고요. 그래서 시장 군수의 의견도 듣게 됩니다. 이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겠죠. 그 괄호 읽는 거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4번. 수립 절차가 끝났으니까 이제 승인 신청 들어가게 됩니다. 승인 신청 올라오면 동그라미 5번.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광역도시를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를 수립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인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국토부 장관,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온 이제 문서, 원본 문서를 관계기관에 다 보내는 거죠. 사본을요. 그럼 이제 각각에서 답변서를 보내는 겁니다.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라는 얘기죠. 동그라미 7번 이제 승인했으면 이제 그 다음 동그라미 7번, 8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보시죠. 이쪽으로 보시면 국토부 장관 승인해서 누구한테 보내줄 거고요. 시도지사에게요. 도지사 도장 찍어서 누구한테 보내줄 거고요. 시장 군수에게 보내주죠. 그리고 우리 세금 들여서 만든 거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게 합니다. 동그라미 7번, 8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9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 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는 없다. 요것들을 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라고 돼 있지 어느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없다고요.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겁니다. 생략이 없죠. 양과 6번 기타 동그라미 1번 광역도시계획은 검토 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괄호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칠판에 이쪽을 보도록 하시죠. 이 그림이면 됩니다. 아래 것이 위 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근데 10년이면 강산이 바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얘를 검토하면 즉 수정하면 위 것이 수정되면 맞춰서 줄을 다시 서야 되잖아요. 아래 것들 다 바꿔야 됩니다. 쓸데없는 행정 낭비이죠. 얘는 바꾸지 말라고요. 바꾸지 마라. 그대로 간다. 라고 되는 거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변경 결정을 하면 변경 승인을 하면 되는 거고요. 변경하면 되는 거지. 주기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 주기적으로 싹 바꾸려면 얼마나 일이 복잡하겠어요. 검토하지 않는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니까 얘네들은 5년마다 검토하게 됩니다. 요것과 요거는 직접 이어지는 거니까 같이 가는 거죠. 자, 이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계획 중에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해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2번 해설을 생략하고 행정계획 중에 검토하는 것도 있고 검토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행정계획 중에 검토하는 것은 몇 년마다 검토하냐면 5년마다 검토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나라 속담이 그러니까 16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렇게 돼 있으면 8년마다 검토를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속담이 몇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니까 계획을 검토하는 것들은 5년마다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과 6번 기타에 동그라미 1번 보셨고 동그라미 2번 해설 생략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셨고요. 그래서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은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지정한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데 권수승 권국도인데 권수승 권국도 하시면 요 다음은 다 된 거고요. 권수승 권국도, 권국도 도가 다르면 그 윗사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하나의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정한다. 권국도인 거였죠. 그 다음에 수립의 흐름에서는요. 국토부 장관 지정했으니까 아랫사람 계획 써서 올리고 도지사 지정했으니까 아랫사람 계획 써서 올립니다. 국가계획 3년 내 승인 신청 없으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한다. 까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절차,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된다. 까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2절 그러니까 타인 토지 출입 등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타인 토지 출입 등이라고 하는 거는 기초조사를 해야죠. 조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터넷만 뒤져갖고 조사하면 안 되잖아요. 가서 현장 조사도 해야 되죠. 계획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계획이 알찬 계획이 될 수가 있죠.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개인 땅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굵은 1번 공적 주체가 공적 활동할 때 타인 토지 출입 등 할 수 있습니다. 점 3개인데요. 첫 번째 점 공적 주체가, 두 번째 점 공적 활동할 때, 세 번째 점 동그라미 1번 타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 토지를 재래절창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시죠. 자, 이런 그러니까 개똥이 아저씨 땅이 있습니다. 개똥이 아저씨 땅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뭐 오대조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매화나무가 있고요. 그런데 이 공적 주체가 그러니까 기초조사 등을 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공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할아버지 땅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출입. 그다음에 올해 배추값 많이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배추 상추 한참 잘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 재료 적치장 아니면 임시 통로로 거기를 일시 사용, 여기다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놓겠다고요. 그러니까 일시 사용 할 수도 있고, 쟤네들이 뭔가 측량을 할 일이 있는데 여기다 매화나무가 걸리적거린다고요. 그래서 매화나무를 베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3번 장애물을 제거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건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계속 아무튼 그러니까 뒷내용까지 보고 농지법 끝까지 보고 또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반복해서 보실 거죠. 이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거죠. 뒷내용까지가 이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세 가지를 할 수 있다. 할 수는 있다. 근데 동의 받아야 된다. 동의 없으면 못한다. 뒷내용까지가 가야 되는 겁니다. 굵은 2번 동의 여부와 허가 여부. 보시죠. 여기 그러니까 조사를 위해서 개인 땅에 왔다 갔다 합니다. 신발바닥에 흙 묻어나가는 거 말고는 피해보는 거 별로 없죠. 따라서 이 출입대는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는 동의받지 않고 한밤중에 왔다 갔다 하면 귀신 나타난 줄 알고 깜짝 놀라잖아요. 한밤중에는 동의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일시 사용형. 무슨 배추밭 뒤로 지나가? 못 지나가. 못 지나가는 겁니다. 뒤로 임시통로를 따로 내든지 해야 되죠. 헬기로 실어 나르든지. 그다음에 매화나무를 벤다고요? 이놈들아 못 벼. 못 비는 거죠. 여기다 측량대를 하나 더 놔서 삼각 측량을 하면 되지. 꼭 이걸 벨 수는 베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땅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어지는 한 세트인 거죠. 동의받지 않고 출입할 수 있다. 동의받아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제거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칸요.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공법의 기본 항목이 되는 겁니다. 허가라는 표현 자체가 법에 의해서 국민 어느 한 사람이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일단 못한다. 관청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다 싶으면 하게 해주는 게 허가입니다. 관청에서 봤을 때 국민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죠. 관청은 자기한테 허가받는 게 아니라고요. 관청끼리는 허가받는 게 아닙니다. 행정청끼리는 협의하거나 통지하면 되고 행정청이 아닌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도 역시 똑같습니다. 행정청은 협의하거나 통지하면 되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행정청은 허가받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출입 등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타인 토지의 출입인가요? 한자로 이게 출입인가요? 이걸 칠자로도 읽나요? 모르겠습니다. 타인 토지에 침입하려면 며칠 전까지는 통지를 해야 되고요. 7일 전까지는 통지를 해야 되고 동의 없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일시사용과 장애물 제거 변경은 그러니까 이 사람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관청 공적 주체가 나 일시사용 하고자 합니다. 땅 주인이 생각하세요. 못 지나가. 그럼 못 지나가는 거잖아요. 생각하는데 며칠이면 충분해요? 3일이면 충분하다고요. 지나가게 할까? 못 지나가게 할까? 3일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3일 전 통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상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으로 보시죠. 동그라미 1번. 개혁반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되며 출입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된다. 단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할 수 있다. 일몰 후 일출 전 한밤중에는 토지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그러니까 택지, 담장,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과 3번이요. 동그라미 2번, 3번. 그러니까 탄주를 재료적 지장, 임시통으로 일시 사용하거나 남북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고요. 토지 장애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고소가 불분명하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인 도중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관할 특광시군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면 되고 허가가 아니죠. 기업, 행정청이 아닌 도중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비록 관할 특광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타인 토지를 일시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하려는 자는 그 하고자 하는 날에 3일 전까지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굵은 3번. 그러니까 문장은 뭐 한쪽 가까이 됩니다만 그냥 이 표면 다 된 거죠. 굵은 3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이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거고요. 공적 주체가 공적 활동하고 법에 정해진 거니까요. 동그라미 2번. 출입 등을 하려는 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내보여야 한다. 관청에서는 나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왔습니다. 증표. 행정처에 있는 자는 허가를 받는 거죠. 나 이렇게 관청에 허가받았습니다. 허가증을 보인다. 동그라미 3번 갖고 4번 나왔는데요. 타인 토지 출입 등의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한다. 손실을 입힌 자가 직접 보상한다. X 그걸로 3번, 그다음에 옳게 1번이 나온 겁니다. 왔다 갔다 하다 된장도 깨트려서요. 된장도 깨트리는 공무원 월급에서 깐다. 어디 돈 부서서 일 제대로 하시겠냐고요. 그자가 속한 기관에서 보상을 하는 거죠. 또 그리고 그분은 그 기관의 일을 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긴 거니까 기관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자가 속한 행정청, 그자가 속한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점점점은 토지보상법과 관련된 얘기고 그 내용은 초점이 아닙니다. 공적 주체가 공적 활동하면서 타인 토지 출입 등 할 수 있다. 출입 등 세 글자 세 가지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 단어를 꼭 찾아내셔야죠. 출입인지, 일시 사용인지, 장애물 제거 변경인지 그걸 찾아내셔야 그 다음에 차이점들을 가닥을 잡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